검찰이 느닷없이 한 공무원의 집 마당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당에 수상한 김치통이 하나가 묻혀 있었는데요. 김치통을 열어보니까요. 김치가 없었습니다. 대신 현금 5만 원짜리로 6,500만 원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통에 담기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돈인데 김치통에 들어있던 6,500만 원, 이거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일종의 뇌물이죠. 뇌물이요? 예. 전남 보성군청에 있는 공무원이 받은 돈인데 이 사람이 관급 업체, 그러니까 관급 공사를 해주는 업체에서 무려 2억 2,500만 원의 돈을 받습니다. 네. 20여 차례 걸쳐서 받았는데 그 가운데 1억 5천만 원은 뚝 떼서 보성 군수한테 상납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6,500만 원을 떼서 본인이 갖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준 거니까 저것도 일종의 자기들끼리는 배달 사고 아닌가요? 일종의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그 과정에서 먼저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먹고 내가 그걸 위에 갖다 준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통행료 같이 이렇게 챙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6,500만 원은 땅에 묻고요. 네. 1,000만 원은 다락방에 보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경찰이 묻자,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너무 컸고 겁이 나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 이렇게 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검은 돈을 받은 사람이 저 공무원 말고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김치통에 묻은 6,500만 원 말고 말고. 김치통 공무원 말고 네. 비닐봉지 공무원도 있습니다. 비닐봉지 공무원이요. 네, 네. 이 공무원은 격리를 좀 담당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서 2억 3,9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대부분 군수에게 건넸는데 업체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서 책장에 보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은 비닐봉투, 한 사람은 김치통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순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군수 그리고 군수 측근 그다음에 이제 업자들 간에 브로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브로커 등 4명은 구속을 하고요. 네. 앞서 이제 김치통 공무원하고 이 검은 비닐 공무원 이 두 사람은 네. 본인들이 이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를 이렇게 어떤 형태로 보면 자수를 해서 이게 밝혀진 것이거든요. 네. 그걸 감안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소 국장님, 네. 지금 이 검은 돈이 돌고 도는 이 흐름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그려봤는데 이 공사업체에서 출발한 돈들이요. 이 보성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눠 갖는 이 과정들이 참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퍼지는 걸 보니까 저런 거는 이제 인수인계를 하듯이 거의 직원들끼리 아예 관례적으로 이렇게 나눠 갖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종의 그 패밀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부 지자체이겠지만 이제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네. 선출직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도 여기저기 이제 이른바 줄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군수의 최측근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들 사이에 이 보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어떤 이권 같은 것들이 이제 대물림 되면서 돌아가는 거죠. 네. 이번 보성군수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니 김치통을 파내면 거기서 김치가 나와야지 5만 원짜리 현금 따발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네. 그러한 식으로 이 어떤 지자체의 대표적인 비리 중에 하나 사례가 이번에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아니 근데 이 김치통 공무원 있잖아요. 아까 김치통에 6,500만 원 넣어놨던 사람. 이 사람이 돈 받은 사람들을 다 검찰에 다 얘기를 했다면서요. 사실을 다 고백하고 자수를 했다는데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죄를 좀 감형받나 보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먼저 이제 밝혔던 이 공무원 두 사람의 일종의 자수 때문에 이 사건이 밝혀지고 기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군수를.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 감경을 받은 거죠, 책임을. 네. 원래는 사실은 뭐 2,500만 원, 그 다음에 돈 또 예를 들면 뭐 7천만 원 이 정도면요, 이게 뇌물이면 구속입니다. 뇌물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형량도 엄격하고. 그런데 자수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면한 건가요? 그런 점을 좀 감경을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지방자치 단체장의 토착 비리를 하는 굉장히 큰 건을 밝혀내는데 어찌됐건 간에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가만 안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거고 완전히 봐줄 수는 없으니까 뭐 기소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속을 안 시킨 거니까요. 뇌물 받으신 분들 이거 보고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까요? 자수하면 구속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발적으로 했을까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수에 대해서 굉장히 전방에 압박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전에 지금 뭐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 종합 비리 세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네. 여러 차례 범죄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공직선거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택 건축 과정에서 뭐 반값에 토지를 사서 그리고 그 건축비를 지급하지 않고 결코 뇌물 수수를 본 거죠. 네. 그리고
보성군하면 가장 유명한 게 보성 녹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비축제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수주를 아하. 직권 남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검찰 수사가 전방에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걸리겠다 이런 마음에 자진납세라고 좀 감경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사 압박이 오고 검찰이 조여오니까 이때쯤에는 내가 빨리 자수를 해서 형이라도 감형을 받고 구속이라도 면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였겠군요. 근데 대개 이제 토착비리 같은 경우에 주로 인사라든지 네. 인사 승진비리죠. 그리고 이제 공사비리가 대부분인데 사실요 지금 지자체 우리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성 군수의 사례인데 네. 저게 과연 보성군에서 보성군 한 곳이겠느냐 네. 하는 의문이 저는 드는 것이 요즘에 보면요 거의 이제 지자체 기초단체에서의 특히 군수의 위치는 네. 그 지역에서는 과거로 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왕의 위치입니다. 그래요? 그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견제 세력이 없어요. 네. 군 의회도 있고 하지만 지역 언론이라든지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빈약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이 지자체장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자체장에게 모든 어떤 허가권이라든지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장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이게 확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러한 이 지자체의 토착비리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조금 더 심도 깊은 체계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자체 박철환 해남군수는 지난해 5월에 뇌물, 금품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됐고요. 또 김철주 무안군수도 인사청탁, 관급공사 비리 혐의로 또 기소가 됐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착비리, 그러니까 지자체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군요. 이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대부분이 군단입니다. 그냥 네. 지역의 군단이들. 그 사실은 굉장히 지역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돈이 나올 때가 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자체밖에 없는 거죠. 관급 공사하려고 해도 일반 민간 공사가 그렇군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수가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말고는 돈이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군의원이라든지 지역 언론이라든지 전부 다 그 관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어떤 생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이런 저런 부분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적폐죠.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어떤 대대적인 척결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차장이 지적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 군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산,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최소 단위이자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군수를 둘러싼 비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던 조영남 씨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을 해서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어제 법원에서 조영남 씨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심경이 어떠세요 지금? 결과를 봐야지 뭐. 네, 오늘 무죄 확신하세요? 몰라요.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사실 전부 유죄 나왔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자, 이번 주제부터는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팀장과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은 조영남 씨 본인이 유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혀 짐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은 무죄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들어갈 때 네. 표정이 굉장히 밝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본인 나름대로 무죄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변호인들도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작권법 관련된 부분의 사건은 덜어 있었지만 이렇게 사기로 예술품 그렇죠. 작품에 대해서 사기로 기소된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조력자로만 네. 썼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 네. 이렇게 집행유예까지 나오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1심에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조영남 씨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 측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당히 그 도덕적, 어떤 윤리적으로 비판은 각오했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그 어느 정도 무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충격을 받은 이런 상태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뭐 기자들 접촉을 안 하고 따로 이제 좀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 판사도 1심 판결이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추이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제 저희가 양형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없기 때문에 양형은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이게 과연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리적인 다툼을 항소심에서 벌이기 위해서 항소장을 오늘 오전 10시쯤 제출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조영남 씨가 했던 발언이 지금 또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작 의혹 그림 판매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사기라고 인정되면 사기친 사람으로 인정한다라고 말을 본인이 직접 했었어요, 과거에.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역으로 돌리면 네. 나는 절대 사기와는 관련이 없다. 이걸 그 강조하는 뜻에서, 겁니다, 저희가. 그 뜻에서 한 말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5년여에 걸쳐서 이제 그림을 대작을 의뢰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했다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자기는 사기가 아니고 네. 모든 창의적인, 그러니까 예술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냈고 네. 단순 조력자로만 고용을 했다. 네. 이 부분은 지금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뭐 오늘 항소할 때 한 이후에도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았지만 네. 항소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네. 이게 만약에 사기라고 인정이 지금 된 상황이면 나중에 이 그림을 산 사람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산 사람들이 사기라고 인정을 받았으니 예. 다시 물려주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죠. 이제 아, 그래요? 민사상으로 이제 이게 뭐 그 그림 구매가 사기에 의한 계약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의사표시를 취소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매 행위를 취소하고 네. 사기에 의한 행위니까요. 다 배상해줘야 되네요. 그럼 그러면. 배상이라보다 이제 원상 회복인 거죠.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받은 돈 돌려주고. 그림 산 계약을 취소를 하고 네. 사기를 취소하고 그림을 돌려주고 그 그림값을 돌려받는 뭐 이런 과정, 계약을 원상태로 돌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우 이제 사기로 이제 선고가 되면 되게 합의를 보거든요. 네. 그런데 합의 보는 경우들은 1심에서 유죄하면서 구속이 되면 구속을 항소심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합의를 봐요. 네. 근데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지금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피해자랑 글쎄요 합의를 뭐 자발적으로 볼 것 같지는 않고 네.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게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 아마 그 구매한 사람들이 별도로 한번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재판 전에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도 조영남 씨가 워낙 당당하게 아니다. 난 사기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뭐 이런 말들을 자꾸 막 언론에 했거든요. 네네. 이런 게 혹시 재판부에 좀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공판을 여러 차례 했는데 네. 마지막 결심 공판 때 또 마침 미술협회에서 명예훼손 부분이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무죄였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무죄가 됐다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좀 와전된 겁니다. 잘못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판 자체에 죄가 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군요. 지난해 10월에 조영남 씨가 법원에 나올 때도요. 아주 당당한 입장이었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난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지요? 저는 생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 제가 마음이 편한 거는 전 또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어요. 항상 하는 말이 두 사람 다 사회적 모델을 지냈음에도 안전하다는 기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 일단 항소장을 제출했으니까요. 이 2심 판결을 지켜. 6,500만 원은 땅에 묻고요. 네. 1,000만 원은 바닥에 다락방에 보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경찰이 묻자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너무 컸고 겁이 나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검은 돈을 받은 사람이 저 공무원 말고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김치통에 묻은
6,500만 원 말고. 김치통 공무원 말고 네. 비닐봉지 공무원도 있습니다. 비닐봉지 공무원이요. 네, 네. 뭐 이 공무원은 격리를 좀 담당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서 2억 3,9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대부분 군수에게 건넸는데 업자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서 책장에 보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은 비닐봉투, 한 사람은 김치통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순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군수 그리고 군수 측근 그다음에 이제 업자들 간에 브로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브로커 등 4명은 구속을 하고요. 네. 앞서 이제 김치통 공무원하고 이 검은 비닐 공무원 이 두 사람은 네. 본인들이 이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를 이렇게 어떤 형태로 보면 자수를 해서 이게 밝혀진 것이고. 이 사람이 돈 받은 사람들을 다 검찰에 다 얘기를 했다면서요. 사실을 다 고백하고 자수를 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죄를 좀 감형받나 보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먼저 이제 밝혔던 이 공무원 두 사람의 일종의 자수 때문에 이 사건이 밝혀지고 기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군수를.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 감경을 받은 거죠, 책임을. 네. 원래는 사실은 뭐 2,500만 원, 그 다음에 돈 또 예를 들면 뭐 7천만 원 이 정도면요, 이게 뇌물이면 구속입니다. 뇌물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형량도 엄격하고. 그래도 자수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면한 건가요? 그런 점은 좀 감경을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지방자치 단체장의 토착 비리를 하는 굉장히 큰 건을 밝혀내는데 어찌됐건 간에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가만 안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거고 완전히 봐줄 수는 없으니까 뭐 기소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속을 안 시킨 거니까요. 뇌물 받으신 분들 이거 보고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까요? 자수하면 구속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발적으로 했을까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수에 대해서 굉장히 전방에 압박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전에 지금 뭐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 종합 비리 세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차례 범죄를 검찰이 느닷없이 한 공무원의 집 마당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당에 수상한 김치통이 하나가 묻혀 있었는데요. 김치통을 열어보니까요. 김치가 없었습니다. 대신 현금 5만 원짜리로 6,500만 원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통에 담기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김치통에 들어있던 6,500만 원 이거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일종의 뇌물이죠. 뇌물이요? 예. 전남 보성군청에 있는 공무원이 받은 돈인데 이 사람이 관급 업체, 그러니까 관급 공사를 해주는 업체에서 무려 2억 2,500만 원의 돈을 받습니다. 네. 20여 차례 걸쳐서 받았는데 그 가운데 1억 5천만 원은 뚝 떼서 보성 군수한테 상납을 합니다. 그러면은 6,500만 원을 떼서 본인이 갖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준 거니까 저것도 일종의 자기들끼리는 배달 사고 아닌가요? 일종의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그 과정에서 먼저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먹고 내가 그걸 위에 갖다 준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통행료 같이 이렇게 챙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공직선거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택 건축 과정에서 뭐 반값에 토지를 사서 그리고 그 건축비를 지급하지 않고 결국 뇌물 수수를 본 거죠. 네. 그리고 보성군하면 가장 유명한 게 보성 녹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비축제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수주를 했다. 직권남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검찰 수사가 전방에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걸리겠다 이런 마음에 자진납세라고 좀 감경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사 압박이 오고 검찰이 덜 조여오니까 이때쯤에는 내가 빨리 자수를 해서 형이라도 감형을 받고 구속이라도 면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였겠군요. 근데 대개 이제 토착 비리 같은 경우에 주로 인사라든지 인사 승진 비리죠. 그리고 이제 공사 비리가 대부분인데 사실요 지금 지자체 우리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보성 군수의 사례인데 저게 과연 보성군 한 곳이겠느냐 하는 의문이 저는 드는 것이 요즘에 보면요 거의 이제 지자체 기초단체에서의 특히 군수의 위치는 그 지역에서는 과거로 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왕의 위치입니다. 그래요? 그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소국장님, 지금 이 검은 돈이 돌고 도는 이 흐름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그려봤는데 이 공사업체에서 출발한 돈들이요. 이 보성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눠 갖는 이 과정들이 참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퍼지는 걸 보니까 저런 거는 이제 인수인계를 하듯이 거의 직원들끼리 아예 관례적으로 이렇게 나눠 갖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종의 그 패밀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부 지자체이겠지만 이제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네. 선출직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도 여기저기 이제 이른바 줄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군수의 최측근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들 사이에 이 보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어떤 이권 같은 것들이 이제 대물림 되면서 돌아가는 거죠. 네. 이번 보성군수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니 김치통을 파내면 거기서 김치가 나와야죠.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네. 그러한 식으로 이 어떤 지자체의 대표적인 비리 중에 하나 사례가 이번에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아니 근데 이 김치통 공무원 있잖아요. 아까 김치통에 6,500만 원 넣어놨던 사람.